안녕하세요. 자산운용 1부 이트레이딩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연휴 직후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과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 등의 급등 출발하여 1,430원 중심으로 등락하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반등과 영국 길트 금리 하락 등의 달러화는 오히려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직후에는 달러화가 급등하더니 다시 반락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근데 사실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났다 보긴 어려운데 다만 이제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반영됐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개장 전에는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이제 달러가 좀 반락하고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비자 물가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쪽보다는 이제 영국 쪽에서 영국 정부의 감세한 전면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길트 금리가 20bp 정도 하락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완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달러를 좀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달러 환율을 좀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아마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로 이제 CM이 이제 패드워치죠. 패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나오는데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98.6%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5bp는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로 100bp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1.4%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100bp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50bp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75보다는 더 높게 갈 수 있다. 그리고 75면은 12월 달에도 저희가 원래 시장에서는 50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로 달러가 좀 반락을 했지만 이런 분들은 아마 11월 FOMC까지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긴축 가속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달러 환율이 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방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좀 주목할 지표는 18일이죠. 화요일날 발표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될 예정인데 3분기 GDP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서스는 전기비로는 한 3.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비로 3.4%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전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봉쇄 조치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전기비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로 전년비로는 3%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이제 강하게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중국 성장률은 3% 초반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중국 3분기 GDP 발표될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3분기 GDP나 아니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위안화 그리고 원화에도 다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뉴스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공습기도 출격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16일에 중국 공산당 회의 끝나고 나서 이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이 이제 임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지난 2017년 6차 이후로 무려 5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 핵실험 자체가 이제 핵에 대한 위협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CDS를 올리고 이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원화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잘 소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뭐 중국 GDP, 3분기 GDP도 예상을 뭐 크게 업비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 달러 환율에는 비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에는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우려 이외에도 영국 길트 금리 급등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듯이 대북 리스크,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환율 전망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에너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중국 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리스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요인들은 시장에 있는 불안 요인들 결과적으로 이제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원화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50원을 넘지는 못한 모습 보이거든요. 일단 좀 목에 찼다라는 부분들, 환율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410원에서 상단은 1,445원 정도 예상하고요. 유로 환율도 1,390원에서 1,410원, 엔원 환율은 965원에서 995원 정도를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